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랑 달순의 각각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일단 뭐 유튜브 선배님부터. 네. 선배님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시작이 이를 뿐 태생을 보면 저희가 왜 일찍 시작했는지가 금방 나오거든요. 저희 기자님이랑 저는 방송위원님 방송을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기존 방송의 후배 개념이죠. 캐스터로 추후에 한참 뒤에 이제 입문을 했는데 이제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명망 높은 해설위원이었었고 그 당시 제가 회사에서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쭉 중계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회사를 나오니까 와 이거 배운 건 방송밖에 없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똑같은 처지에 방송을 하긴 했는데 손가락을 빨고 있었던 파트너 이존 해설위원이랑 네, 그때는 친하지 않았어요. 네. 중간에 지인 한 명이 네. 그 형이 그 혼자 집에 부스 차려놓고 아프리카 TV에서 그때는 아프리카 TV 중계권이 있을 네. 때였어요. 경기하는데 너 좋아하는 아스날 경기 하니까 같이 와서 볼래? 그래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인연이 돼서 야 우리는 뭐 진짜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지만 박무성 의원님 뭐 그다음에 같이 시작했었던 뭐 여러 선배들처럼 방송국에서 찾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방송국도 중계권이 없으면 우린 일이 없다. 그럼 우리끼리 뭐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요만큼이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자 하면서 뉴미디어를 시작했던 거니까 완전 생계형이죠. 그렇게 스타트했습니다. 유튜브는 스타트가 아니었고 팟캐스트였고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 청취자들이 근데 왜 그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형들은 유튜브를 안 해요. 유튜브가 뭐예요? 진짜 그랬어요. 처음에 그렇게 둔했어요. 네. 그 뭔지 모르는데요. 이제 이런 거라고 하니까 우린 영상 편집자가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진짜 그 선지자적인 어떤 이 미디어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한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남들이 해보라고 그래서 한 거지 전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 지금 놓고 돌이켜보면 선지자적 역할을 한 거죠. 그냥 운때와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모든 거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이 깊죠.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다 노력을 할 때 그 노력이 빛이 발하려면 결국은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새로운 플랫폼으로 막 갈 때 시작을 한 거고 그게 딱 하고 너무 또 잘했으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인스타 안에 보면서 와 잘한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두 가지가 팍 스파크를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얘기해 보면 저희는 이제 어떤 고민이었냐면 방송국에서 계속 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보니까 이 미디어의 변화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 막 보이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밖에 나가서 뭔가 제가 뭐 특강을 하거나 학교를 가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미디어 어때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더 빨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TV 이렇게 하면 제가 막 TV 얘기를 하면 사실 TV를 잘 안 봐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막 변화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사람들은 변화도 이미 다 끝나서 새로운 걸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안에서 계속 변화할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실제는 다 변화해 있어. 이걸 너무 뼈저리 느낀 거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배성재 이런 친구들도 사실 옛날 지상파 아나운서 같은 경우면 따뜻하지. 그죠. 그거 얼마나 따뜻해요. 그런데 그 배성재 이런 친구들도 고민을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성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SBS 아나운서 회식 옛날에 회식을 가면 이런 거잖아. 지상파 회식들 아나운서 팀이 와 그러면 야 저기 야 왔나봐 사실 반 연예인이잖아요 완전히. 맞아요. 그런데 그 막 처음에 SBS 있다가 위에 있는 분들하고 싸웠대. 유튜브 하게 해달라고. 근데 위에서는 이러더래. 야 지상파 아나운서들이 그 유튜브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금낮게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처음에. 아니 근데 그것도 더 훨씬 변하고 나서도 그 후에도. 그러니까 배성재 아닙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회식하는 얘기를. 뭐랬냐면 저희가 회식을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보는 게 장혜원하고 자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대. 이제 TV 시대가 끝났습니다. 특히 지상파는 더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 플랫폼을 다양하게 씁시다라고 했는데 위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다는 거야. 아니 뭐 유튜브를 해야 돼? 지상파가 인터넷? 뭐 이랬다는 거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안에서는 계속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들도 방송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뭐 고민이 있다, 변하는 것 같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 그 바닥에 한번 뛰어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때 그 변화들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고 뭔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여기서 뭔가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위원님 딱 그 결정하셨을 때 혹시 그 결심의 순간 그런 장면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있죠. 있어요? 저는 너무 뚜렷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실 만들겠다 딱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사실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고민이 없겠어. 그 어쨌든 지상파 활동을 한 엄청 10년, 오래 하셨잖아요. 10년 넘게. 네. 여전히 온기는 남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죠. 말은 했지만 야 이거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뭐 유튜브나 지금이야 사실은 뭐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유튜브긴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막 그죠. 타고 올라갈 때야 이제 약간 타고 올라갈 때인데 그래도 이거 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반반이었어. 야 그래도 테레비가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새로운 거 하는 게 맞아. 얼른 해야 돼. 진짜 딱 방송에 있는 사람들 반반이었고 이쪽 얘기 듣다 저쪽 얘기 듣다 고민을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첫째 당시에 중학생인가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첫째가 따님 하도 고민이 돼서 그 첫째한테 짜장면 사줄게 나가자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그때까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자문을 구하신 겁니까? 자문이 한편 막 먹다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네. 그 나이 또래. 짜장면 먹고 나오다가 얘기를 했어. 아빠가 뭐 아프리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입중계나 아니면 하면 어때? 그랬더니 딱 보더니 그걸 왜 물어봐? 그러더라고. 아니 그냥 맨날 테레비 아빠 하다가 뭐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랬더니 딱 그 첫째 말이 뭐냐. 그게 아빠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라고. 우리들은 그걸 구별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유튜브가 훨씬 더 친근하다. 이미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때는 게임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볼 때니까 그거는 아빠 같은 사람들이 그거 얘기하지 우리는 만약에 그거 얘기한다 그러면 저 사람 왜 TV 안 하고 이런 얘기 안 한다 자기 세대들은. 바뀌었군요. 아빠가 하고 싶은 게 만약에 방송이고 축구 얘기라면 그거 어디서 해도 되지 않아? 우리 친구들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할걸? 그냥 아빠 하고 싶은 거에 그러더라고. 거기서 그냥 오케이 해도 되겠다. 저는 그게 딱 제가 그래서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재밌네요. 처음 들어본 얘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는 K리그 중계를 위원님이랑 같이 좀 할 때여서 가끔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거 뭐.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주원 형한테 방송위원님이 이제 이런 거 하실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주원 형 한 얘기 하셨죠. 문성이 형 대기업 왜 들어와? 왜 이것까지 하려고 그래 그 형님. 큰 적이 오는구나. 아니 뭐 적이라기보다 사실 뉴미디어는 저는 뭐 적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이거 보는 분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 네. 근데 이제 느낌상 우리끼리 이제 좀 해보자 그랬는데 저희보다 훨씬 경력이 오래된 분이니까 왜 또 들어와? 약간 그런 얘기, 농담 삼아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나 농담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의 회사가 축구씬에서 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서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가부터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상대, 뭐 경쟁사 이게 저는 예전 레거시 개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방송국들은 프라임 타임 이러면은 뭐 금요일 뭐 7시, 8시 뭐 이런 식으로 광고가 제일 비싼 타임. 그치.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은 그 금요일 밤 8시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딱 한 채널만 선택할 수 있지. 제로섬 게임이죠. 내가 MBC를 보면 KBS나 SBS를 볼 수 없고 SBS를 보면 MBC나 K를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를 선택하면 두 개를 버릴 수밖에 없는 기회비용이 생기죠. 근데 유튜브는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야. 내가 축구를 좋아해. 이 스타를 봐. 그러면 딱 보고 나면 기가 막히게 다른 축구 채널을 열어주죠. 주르륵 다 나와요. 계속 나오죠. 저희가 무슨 본방사수 해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올려놓으면 VOD 라이브도 하지만 올려놓으면 계속 사람들이 관심사를 보고 알고리즘 꺼내기 때문에 이해를 일단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그다음에 이스타넷의 가장 큰 강점은 재밌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해요. 일단 어떤 컨텐츠든지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와 내용은 기본인데 그거를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일기장에 일기 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과 호흡하려면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걸 너무 잘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는 K리그나 한국 축구 얘기할 때 사람들이 K리그 어떻게 성공하면 좋겠냐,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나머지 뭐 정책과 제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딱 얘기하는 게 K리그에서 재밌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축구 콘텐츠를 이렇게 재밌게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이스타의
가장 큰 강점이죠. 부럽기도 하고요. 네. 속마음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속마음. 최근에 하고 있는 거. 예. 그 저는 박문성 의원님이랑 이제 방송 위주로 만났다가 이제는 뉴미디어에서 같이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 방송인들을 봤을 때 저는 여전히 규정하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있어요. 이분은 TV에 나오는 그 클래식컬한 방송 해설위원분들 중에서 뉴미디어를 지금 하지만 예를 들어 장전 해설위원, 그 다음에 뭐 한준희 해설위원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분들한테 기대하는 게 좀 정규 방송적인 이런 느낌을 원하는 게 많고 예를 들어 저랑 주원이 형의 경우에는 너넨 재밌게 해야지 뭐 욕도 하고 좀 더 경계가 없이 근데 그게 다 되는 분이 저는 박문성 의원님이라고 그래서 정규적인 방송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저 친구 예전부터 중계 오래 하던 친구인데 근데 요즘에 달순의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야 달수 형 웃겨 재밌어 그러니까 그 중간을 다 아우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매체 역할이랑 뉴미디어의 재미를 요즘에 동시에 다 가져가는 채널이 아닌가 저희는 약간 좀 클래식하게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저랑 조원이 형은 그냥 형님들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웃기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못하니까 다른 형님들을 빌려오거든요.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그분들을 데리고 온다면 박문성 의원님은 그게 다 되는 분이죠. 그게 저는 달순의 라이브의 좀 장점이 아닐까. 통찰력이 대단하신. 아이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걸 빌려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선을 못 넘는 게 있기도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못 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쪼 같은 애들 불러서 야, 욕해. 야 너 괜히 논리적이지 말고 욕해. 씹어도 불러서 야 욕해 그냥. 서로의 회사에서 이 코너를 복사하고 싶다거나 혹은 이 인재를 한번 데려와 보고 싶다. 뭐 재미성 질문인데 또 뭐 있습니까 혹시? 저는 명확하죠. 달순의 라이브에서는 달수님을 데려가야죠. 네. 사실 뭐 항상 이게 왜냐하면 그 박문성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저는 그 임팩트가 여전히 되게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특히 기존의 원래 방송을 보시던 분들은 저희 몰라요. 아무리 저희가 그래봐야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그냥 인터넷에서 방송하던 친구. 근데 요즘엔 제 느낌엔 뭐 이따 이런 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보는 분들의 연령대가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 카테고리가 되게 엄청 맞아요. 커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드디어 축구를 보면서 느끼던 건 이 친구 유튜브도 하네. 박문성 의원님에게는. 근데 저희는 얘는 누구야? 시작점에서 그 약간 저는 그 차이가 여전히 있다고 봐서 그리고 방송을 해봤을 때 저랑 주원이 형이 했었던 중계 방송 저랑 박문성 의원님이 했었던 중계 방송 그러면 외부에서는 잘 맞던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형들 웃겨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둘이 되게 잘 맞던데? 저도 위원님이랑 중계하면 편하거든요. 이 텐션이 원래 높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각각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엮이고 사면 또 그리고 사실 몇 년 전에 돌아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중계했을 때. 우리 같이 뭐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많이 주신 적도 있어서 저는 생각나는 건 역시 위원님이죠. 네. 근데 이 얘기는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답가로 하는 것 같잖아. 근데 진실로. 근데 뭐 저는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종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화면에서 비춰지는 거, 그게 뭐 유튜브건 뭐 TV건 간에 그보다 훨씬 더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해보고 놀랐던 건 이 정도로 워커홀릭인가라고 하는 걸 놀랬고 사실. 와 이렇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나? 말도 안 되게 일을 하는데? 이거였는데 근데 그렇게 그 노력하는 게 더 무서울 때 뭐냐면 재능하고 스파크 일어날 때거든요. 근데 이 재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중계방송 자체는 배성재랑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도 뭐 K리그도 많이 하니까. 근데 중계를 하고 나서 되게 놀랐었어요. 굉장히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평가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예를 들면 목소리, 그다음에 어떤 단어 선택, 그다음에 흐름 잡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깔끔하시죠. 네, 그래서 야 그냥 TV에서 해도 최고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 저희 예능할 때도 KBS 예능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꼭 한번 같이 방송을 한번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재능과 그런 어떤 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 정도로 잘하거나 이 정도로 노력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배성재한테도 한번 했던 얘기예요. 사실 너보단 박종현이 더 나아. 그랬더니 뭐 꿈쩍도 안 하거든요. 걔는 타격이 없어서. 근데 실제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얘기는 뭐 박종현을 좀 빼오면 네. 인스타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어서 서로 이게 주춧돌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실제로 초반에 네. 뭐 그때 진심만 농담만으로 나 백종원 데리고 싶다 했더니 주원이가 뭐 한두 번이 제가 이게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유튜브나 그런 플랫폼 안에서 이게 주춧돌 두 개가 갖다 놓고 한번 두 분이서 한번 하시면은 대중들 반응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예상해보기에. 저희 내부적으로 그 얘기를 했을 때 올해는 다른 축구 유튜브 채널 특히 뭐 저희 직원들도 그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방송위원님이나 달순의 쪽이랑도 뭐 기회가 닿으면 같이 그걸 내면 뭐 사실 나쁠 게 없는 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유튜브 어떤 장르 만약에 개그 쪽이다. 그러면 그 메타 코미디를 위주로 뭉치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선 그 김계란 아저씨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막 여러 가지 콜라보를 하는데 이 상아리만큼 축구가 콜라보가 없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올해 같이 뭔가 해보면 제가 보기에 뭐 싫어할 이유는 없거든요. 굳이 둘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유 저것들 이럴 이유는 없기 때문에 뭐 특히나 위원님이랑은 저랑은 방송을 자주 했어서 네. 뭐 재밌지 않을까요? 네. 궁금합니다. 얼른 해주세요. 네. 예전에는 달순이가 아까 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안 껴줬어요. 아이 무슨 또 또 갑자기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최근에 저희가 좀 많이 따라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껴주셔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지금 한 7, 80만 되죠. 네. 저희가 이제 한 60만 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순수 축구로는 아마 거의 모이신 것 같아요. 저도 축구로는. 맥스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네. 거의 한 76만, 60만 정도 네. 거의 맥스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더 가려면 예를 들어서 뭐 더 다른 카테고리가 붙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진짜 순수 먹방, 맞아. 예능 뭐 네. 다른 게 되지 않으면 뭐 100만, 200만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스포츠 인구, 축구 인구가 되게 많다고 느껴지지만 예를 들어서 그 뭐 손흥민 선수의 예전에 TV로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2% 이렇게밖에 안 돼요. 매번 그거 시청하는 90분짜리를 네. 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수 카테고리로만 하면 축구는 제가 봐서 이 정도가 거의 맥스 정도예요. 여기서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조건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뭔가를 할 때는 규모의 경제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도 와볼까요? 에이전트도 예전에는 경쟁들이 조그만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각기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커져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유럽하고 경쟁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유럽 에이전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거기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는 다 각계 전투를 했던 거야. 유럽 에이전트 딱 붙으니까 선수 놓고 경쟁을 하면 다 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야 우리 뭉치자. 그래서 어떤 사안에서는 뭉쳐서 규모의 경제를 좀 해보고 거기서 또 일은 좀 나누고 이렇게 가거든요. 저는 스포츠 우리나라 국내에 있어서 축구 여기도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하다가 아마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질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단계는 축구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유롭게 좀 콜라보를 하는 거. 2단계는 제가 봐선 좀 더 규모 있게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뭐 지주와 같은 코어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방식도 좋고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가 쭉 존재하고 하나가 묶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방송국처럼 가는 거죠. 그런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훨씬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게 광고건 뭐건 간에.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개인적으로는 잘 맞고 또 뭐 이스타안에 저희도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도 몇 번 고민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좋아서 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걸 미디어적으로 플랫폼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래야만 된다는 고민을 많이 하죠. 되게 업무 강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막 저기 클럽 감독도 막 번아웃 와서 좀 이런 일이 있었고 했는데 두 분은 그런 어떤 그런 지점에 있어서 고민이 없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전히 좀 행복하게 일을 하시는지도 한번 궁금했습니다. 행복. 네, 강도가 너무 세시잖아요. 너무 질문이 달달한데 행복. 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네. 사실 저는 일을 이게 좀 이상한 편인지 모르겠는데
행복하려고 일을 하진 않아요. 그냥 일이니까 일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려고 해요. 아예 그냥. 네.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하면 불행하겠지가 저를 잠깐 좀 자주 잡아먹는 것 같아서 네. 그냥 내일이니까 한다. 그리고 아까 초입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좋아했던 거를 일로 할 수 있는 건 좀 축복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은 한다. 네. 다만 걱정을 하는 건 뭐 제 체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언제 어떻게 미디어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데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막 업무 강도 이거는 사실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일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있는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을 좀 줄이긴 해야 돼요. 종윤이나 저나 좀 줄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위원님보다 11살이나 젊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수면 시간 혹시 하루에 어떻게 되세요? 두 분? 불규칙하죠. 완전 불규칙해요. 네. 그냥 뭐 정말 아예 못 잘 정해진 게 아예 없는 때는 거예요? 못 잘 때도 있고. 근데 어떨 때 만약에 또 타이밍이 나면 그때 몰아자자. 어.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위원님도 마찬가지세요? 비슷하죠. 똑같아죠. 그러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줄여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갈아 쓰는 구조예요. 유튜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채널 같은 TV는 그냥 내가 맡은 거 하나 하면 근데 끝나잖아요. 뭐 더 할 게 없는데 이거는 자꾸 눈에 밟혀. 아 이거 하나 더 하면 더 하면 될 것 같고 더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또 그만큼 막 지나가는 거고. 지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눈에 밟히니까 사람이 끊임없이 그거에 딸려가더라고요. 또 하고. 네. 이 구조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규모의 경제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나 아니어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10년, 20년을 어떻게 계속 갈아 쓰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좀 되는 돌아가는 형태가 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도 좀 뭉쳐서 할 구조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요새 그 뉴미디어 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K리그의 인기가 피부로 와닿는지 딱 2024년 3월 기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달순애나 인스타나 마찬가지로 뭐 해외 축구 콘텐츠 제작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K리그 콘텐츠 제작 비율도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완전 와닿고요. 와닿습니까? 이거 확실히 많은 분들이 봐요. 저희가 라이브를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보려고 하는 편이고 현장 가시는 분들이 느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뉴미디어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건 확실하게 피부로 와닿고 있고 이런 표현이 좀 뭐한데 한국에서 그래도 축구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감히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팀 축구도 마찬가지고 해외 축구도 마찬가지고 한국 축구의 뿌리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주원이 형은 약간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경기도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좀 죄책감 든다. 그래도 이들 덕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유지 그리고 또 좋은 타이밍이 있으면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이거는 그 미디어에 어떤 식으로인지 미디어에 다 일하시는 분들의 아주 오래된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축구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유럽 축구 특히 뭐 한국 선수들의 활약에 기사를 쓰는 것, 또 K리그 관련한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그다음에 아마 영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온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매우 고민이 좀 되는 영역이 될 거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근래에는 확실히 늘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 개막과 관련해서 컨텐츠를 K리그 만들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10만을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K리그로 영상이 아니라 그냥 했을 때 10만 넘기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10만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와, 이거 완전 다르다 느낌이. 그래서 저희도 어떤 식으로인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뭐 현장 가면 느낌은 더 많이 뜨겁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문제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잘할 것이냐. 문제는 뭐 기계적으로 이걸 몇 개나 하면 몇 개를 찍고 이런 게 아니라 할 거면 잘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들을 계속 저희도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요새 뭐 김기동 감독님이나 뭐 홍명보 감독님, 이정효 감독님 이런 좀 훌륭하신 전술가입니다 짙은 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랄까 유럽 축구 팬들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이게 좀 K리그 인기에 좀 연결이 된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저희 그 해외 축구 보면서 라이브를 하면 채팅창에 우리 K리그 감독들 얘기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이정효 감독, 김기동 감독 얘기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해외 축구 많이 보는 분들은 감독 팬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무리뉴 팬. 저는 많죠. 사실 아르센 벵거 팬이기도 하고. 네. 이 감독 지금도 여전히 펩 과르디올라, 네. 클럽 이런 해외 축구 감독들의 팬들이 생기는 것처럼 개성 있고 그리고 이정효 감독은 요즘에 보면 그 한국 축구에서 보기 드문 그 마이크 워크를 하시는 분이니까 대단합니다. 저는 이런 캐릭터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감독들이 많아질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리그가 되지 않을까.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도자까지 그런다면 더 좋죠. 네.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축구를 어떻게 소비했냐면 국뽕으로 소비했어요. 네. 완전히 내셔널리즘으로 빠졌었죠. 그래서 국대 이렇게 소비했던 시절이 있죠. 근데 점점 내려오죠. 이제는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 어디 팬이냐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연히 국가대표는 디폴트 값을 놔둬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어디, 예를 들면 뭐 조용 같은 경우는 아스날, 뭐 국내에서는 어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모든 팀들을 이렇게 수평하게 놔둬요. 거기서 하나를 초이스합니다. 국대도 그 여러 원 오브 댐이에요. 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국대를 선택해. 무조건 난 국대가 내 최애 팀이야 이런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국대도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와 있지만 난 토트넘이 제 1픽인데 뭐 국대도 있으면 봐 이 정도의 느낌 사람들 꽤 됐어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유럽도 그런 식으로 소비하다가 지금은 매우 클럽화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클럽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와 국가적으로 이겨야 되고 막 국뽕이 차오르고 그랬는데 물론 그거 남아있긴 하지만 점차적으로는 나의 팀, 내 최애 팀은 클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연속 성장에서 K리그가 존재하는 거죠. 저는 K리그는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 봅니다. 속도가 더뎌서 그렇지 약간 좀 긍정적인 시사점은 있는. 그렇죠. 네. 10년 뒤에도 인스타TV랑 달신의 라이브가 10년 뒤에. 네. 빅명 인터뷰를 마감하겠습니다. 기원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